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 지도부는 2년 뒤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이 당력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할 텐데요. 이에 앞서 전북도당 이원택 국회의원을 단독 도당위원장으로 추대했죠. 차기 도당위원장이 될 이원택 국회의원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도당위원장 출마 이유, 왜 이원택 도당위원장이야 되는지. 예, 아무리 봐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사실 이제 전북 홀대에 어떤 정점을 찍고 있어서 여기에 맞서서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북 발전에 어떤 틀을 유지해 가야 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 있었고요. 또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도함이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고 또 경제가 이렇게 뭐 폭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견제도 필요하고 다가올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당위원장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 그리고 전북 발전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점이 더 이제 무게 중심이 좀 쏠려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이제 새만금 예산 삭감과 전북 홀대가 예. 사실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지난 2년간 겪은 아픔과 시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랬죠. 그것으로부터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전북을 든든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별개 사안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는 그런 형국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단독 출마란 이제 도당위원장으로 이제 확정이 된 셈이지 않습니까? 간 원팀을 강조했었는데 이 전북의 그 민주당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 합의 추대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당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단독 출마도 있고 예. 또 경쟁도 있고 그런데 또 경쟁도 많습니다. 단독도 있고 그랬었죠. 경쟁도 많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과 협력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 전라북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단독 후보로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음으로 양으로 마음을 써주고 계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예. 그전과는 좀 사뭇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도당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지방선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은 이미 지방선거 모드로 돌입을 했어요. 심지어는 민주당을 전북에서의 늙은 보수다 이렇게 이제 깎아내리기도 했는데 이런 지적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전북 지역에서의 어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간의 경쟁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과도 있고요. 앞으로 조국 신당하고도 경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쟁과 협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당연히 저는 우리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전북의 미래 비전을 만들고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그 틀을 유지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당원들과 함께 도민 속에 들어가서 도민의 아픔과 애로를 어떤 민원과 정책으로 승화시켜 가고 예. 미래 비전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마 그 늙은 보수라는 표현에서는 전북에서의 어떤 그 민주당의 어떤 행태를 지적하는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그 주장일 뿐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라북도가 군사독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혁신과 통합 또 통합과 혁신 사이에서 약간 이렇게 좌충우돌은 있었지만 역사의 부름이나 혁신 앞에 저는 전진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부족한 측면을 보고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야말로 또 우리 전라북도 도당이야말로 도민들 속에서 생활을 함께하고 또 노력하고 전진해온 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의 어떤 민주당으로서의 야당으로서의 정통성과 그 기반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르는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말씀을 이어가자면 그 핵심이 바로 공천 과정에 대한 어떤 신뢰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특정인을 염두에 둔 그런 공천 기준을 만드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어요. 이미 이런 신뢰가 무너졌던 그런 그 과거 전력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도민들의 어떤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민들의 신뢰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도당의 변화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도민들의 애로와 아픔을 도당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걸 해결해 가고 만들어 가고 이런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곡차곡 쌓일 때 신뢰의 벽이 두터워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당이 조직국 중심에서 민생과 정책 중심으로 전환을 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4개 시군에서 우리 도민들이 겪는 아픔과 애로 또 장기 민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당이 늘 도민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도당의 운영 체계를 바꾸고 운영 시스템을 그렇게 전환을 시켜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도당과 전북도민의 어떤 소통과 협력의 길을 고속도로를 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걸 일관되게 제가 김제부안에서 해왔고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 이원택과 김제부안 주민들 사이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전라북도 도당과 전북 도민들과의 관계들을 그렇게 복원해 가겠다. 또 하나는 어떤 도당이 전라북도 미래 발전과 관련해서 리딩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정책적 리딩, 이슈 파이팅 리딩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도에서 던져주면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행정은 좀 눈치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워낙 무도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당이 좀 더 치고 나가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염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도당이 좀 더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앞서서 나가겠다. 그런 과정에서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공천 과정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이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제가 전라북도 저희 지역구에서 김제하고 부안에서 제가 인위적으로 컷오프를 단 한 명도 안 시켰습니다. 지난 2년 전 지방선거 때 인위적인 컷오프를 단 한 명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경선 기회를 다 줬는데 저는 우리 당 소속으로 뛰어 있는 뭐 시도의원님들 또는 예비 후보자님들 시장 군수님들 다 우리 당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 들어갈 때까지 시민과 도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공정한 경선 기회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합과 혁신이 있는데 통합은 어떤 통합적인 지방선거를 추워내겠다. 그리고 혁신은 제한적인 핀셋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특정인을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이제 그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공천은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자, 얼마 전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 남원시 의회 얘기 들으셨죠? 예, 듣긴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자, 그 의회, 지방의회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세히 모르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제 그 중앙정치로의 예속화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그 맥을 그 이제 같이 하는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들도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도의원들 정당 공천제가 도입돼서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의 지침에 의거해서 당에서 먼저 의장이라든가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것이 결정나면 이제 찬반 투표하고 선출하고 난 이후에 그 결정을 이제 시의회나 군의회에서 그렇죠. 그대로 이제 관철시키는 형태입니다. 사실 그렇게 당의 어떤 지침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다면 그건 당 입장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해당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전국적으로 서울 수도권이나 또는 뭐
충청권 이런 지역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아마 당은 일관되게 원칙이 정해져 있어서 그건 해당 행위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 선상에서 이 문제가 가닥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후속 조치도 취해질 것으로 보고요. 예. 예.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지방자치 이 본래 취지와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저는 저도 이제 시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예. 사실 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당이나 중앙 정치권에서 개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김제나 부안에서 저는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그랬고 시의회와 군의회에서 선출된 것을 시의회에서의 선출과 군의회에서 선출되는 방식을 채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당에서 먼저 선출하지 않았고요. 저는 예.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시의회와 군회에서 결정한 것을 저의 선출 방식으로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선출하도록 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전라북도보다는 수도권에서는 이제 예를 든다면 구의회라든가 시의회가 한두 명 차이로 바뀌는 경우가 예, 있고. 이제 예를 든다면 의장단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한두 명 차이로 국힘으로 넘어가고 한두 명 차이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반사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의원 빼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어떤 일정한 기관과 규율이 없으면 예를 든다면 민주당 의원이 국힘 의원하고 연대해서 그렇게 한다든가 또 국힘 의원이 민주당 의원하고 연대해서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지역에서 이제 민주당으로 선출된 의원들에 대한 지역구 주민들의 바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바람과는 상치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당 차원에서 그런 입장을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칙을 잡아서 그렇게 당 차원에서 선출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김제나 부안은 다수가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예.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저는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해서 저희는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예. 자꾸 이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에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우려스러운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자,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뼈 아프게 저희 도민들에게 이제 자리에 있는데 그 잼버리는 뭐 이제 실패로 끝났지만 후폭풍은 아직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이제 기사가 떴고요. 뭐 해서 이제 여가부 관련해서 뭐 60억 가까이의 뭐 또 이제 그 여유 뭐 이제 그 뭐 2월 자금이 남았다. 제대로 쓰지 못했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 지금 감사원 감사도 10개월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감사는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발표는 아직 안 됐죠.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나 이제 그 지역구시니까 관심도 많으실 거고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세계잼버리 조직위가 이제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집행 잔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집행 잔액이 60억이면 많이 남은 거죠. 예. 사실은 이제 뭐 잼버리를 위해서 충분히 기획되고 준비돼서 쓰여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그 집행 잔액은 또 귀속이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여가부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국정감사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자료를 훑어봐야 되는 지점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예. 이제 감사원 감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아직 뭐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걸로는 알고 있지만 결과 발표가 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뭐 예를 든다면 처음에는 이제 잼버리 준비가 좀 덜 돼 있고 전라북도가 준비를 못했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새만금 탓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예. 갯벌에서 한 게 잘못이다 그랬다가 갯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예.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새만금 부지가 부지가 또 잘못됐다 이렇게 예. 감사의 방향을 맞추고 있고 또 뭐 그때 이제 뭐 여행 관계 뭐 잼버리 유치가 아니라 외유성이다 그랬는데 그런 건 다 해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 거짓이고 잘못된 걸로 드러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이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될 텐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새만금 잼버리를 통해서 뭐 새만금 SOC를 해먹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하면서 원래 36년에 개항되게 돼 있는 가덕도 공항을 29년까지 땡긴 거 아닙니까? 그 북항 1단계, 2단계 재개발 사업을 다 집어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산도 부산 엑스포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더 당겼죠. 더 당겼죠. 5,700억을 써서 실패했고 그리고 더 당겨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 똑같은 논리죠.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산의 가덕도는 뭡니까? 바다를 메꾸잖아요. 새만금 부지는 바다가 아니잖아요. 바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를 메꿔가지고 거기다 공항을 짓겠다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갯벌이라고 그랬는데 갯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육지로 드러난 땅인데 새만금은 갯벌보다 더 심한 바다를 메꿔서 가덕도 공항을 지어서 29년까지 오픈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잼버리를 통해서 SOC를 뭔가 이렇게 해먹으려고 했다라는 논리대로 한다면 부산 엑스포를 통해서 가덕도를 포함한 부산 지역 엑스포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북한 그 1단지, 2단지를 개발하겠다.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똑같이 실패를 했습니다. 잼버리도 실패를 했고 부산 엑스포도 이제 유치에 실패를 했는데 왜 여기에는 새만금 예산 삭감이고 거기는 가덕도 공항 앞당겨서 예산을 증액을 하는 건지 이 차이에 대해서 도민들도 쉽게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새만금 잼버리 유치를 성공했고 국제 행사를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국제 행사 준비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못했던 거고 그걸 전라북도로 덤텅이를 씌운 거고요. 부산 엑스포는 뭐 유치를 윤석열 정부가 5,700억 가까이를 쓰고 유치했는데 실패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대한 가덕도를 포함한 북항 1단지, 2단지 재개발은 또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전북 홀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전라북도를 홀대하고 있다는 거. 그 홀대를 통해서 전라북도를 저는 그때 당시 이런 작전이었다고 봅니다. 전북 홀대를 통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무리하게 달라들면 그걸 가지고 역공을 피려고 하지 않았나. 역으로 지역 감정을 붙이려고 하는 어떤 작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봤고요. 그런 것도 읽어가면서 우리가 대응 수위를 잘 조절해서 대응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을 대표하는 이 의원님들 그 역량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전주완주 통합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도당위원장으로서 이제 보시면서 거시적인 그림을 그리셔야 할 텐데. 전주완주 통합의 취지나 뜻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 계실 때 제가 비서실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전주완주 통합 운동을 했었습니다. 아깝게 실패했는데 여론조사를 하면 80% 나오는데 막상 들어가면 또 이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완주 군민들 또 완주 지역 지도자님들 완주 군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 실행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주나 전라북도 여론은 뭐 90% 100%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완주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 전략을 완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주에서 목소리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주 국민들이 주체가 돼서 자발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적어도 전주완주 통합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전주시의 지방세, 완주군의 지방세로 통합해가지고 그걸로 예를 들면 통합청사를 만든다든가 통합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이러면
전주 시민이나 완주 국민들 재정이 글로 쓰이는 거잖아요. 되게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통합을 권고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 근데 윤석열 정부가 그런 권고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권고와 어떤 인센티브 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라북도도 이것을 권고한다고 하면 재정 인센티브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주 국민들께 이런 어떤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완주군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그 비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전은 없고 전주 완주 통합의 당위성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 말하면 종합 선물 세트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그럼 종합 선물 세트는 재정이 동반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대책까지 포함한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런 권고나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고 그런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눈은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완주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든다면 약속은 했는데 또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먹튀. 예. 막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했지만 성사되고 나면 또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런 아까 비전이나 종합 선물 세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앞으로 15년간 20년간은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보장을 해줘야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도 그 정도면 뭐 내가 우퉁 벗고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뭐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안갯속이면 난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비전 종합 선물 세트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된다. 통합시장의 선의만을 믿고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시장이 해주겠다고 했지만 뭐 이제 시장이란 직분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표가 많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시장이 영원한 시장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좀 제출되고 논의됐을 때 완주군에 있는 주민들과 지도자들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런 것이 제공되지 않은 조건에서의 지금 토론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것이 좀 충족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상호 그러니까 서로 신뢰할 만한 어떤 그 백데이터 자료들이 제시되고 이런 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정보 제공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야 된다. 예, 거꾸로 말하면 완주 국민들이 그러면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알아야죠. 예, 그 원하는 거를 비전과 정책으로 만들어야 담아내야죠. 선물 세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완주 국민들이 원하는 거 또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걸 해소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려하고 걱정한 건 해소시켜주고 또 원하는 건 담아주고 이게 이제 저는 비전이고 정책이다. 이걸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라고 그러는데 이걸 말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재정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때 그쪽에서 이제 전주 완주에 관심 있는 분들도 아마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좀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마 쉽게 움직이기 전주는 뭐 90% 100%인데 완주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게 어떤 당위성만 가지고 실행 전략을 했다가는 뭐 반대에 바로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지혜롭고 현명한 실행 전략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대목입니다. 뭐 2013년 한 차례 이제 무산된 바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뼈아픈 이제 기억으로 자리해 있을 텐데. 저도 그때 완주군을 한 몇 달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설득원이라고. 잘하시겠네요. 근데 그 당시에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게 무산됐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당 위원장으로서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반면교사가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본 것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군수님께서는 찬성이었고 그랬었죠. 이제 시장님도 아마 있었고. 국회의원님이나 시도의원님들 같은 경우 완주군 국회의원이나 반대했죠. 시도의원님들이 반대한 걸로 이제
이제 최기성 의원님은 반대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 그래요? 아무튼 뭐 이제 시도의원님들 반대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제가 가본 경험에 의하면 완주군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센 편입니다. 예. 거기에 가본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생태운동 하시는 분들 또는 농민 활동하시는 분들 예. 그런 작고 큰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예. 거기에 있는 그 현장의 활동가들 지도자들께서는 완강히 반대했었죠. 철학적으로 반대합니다. 예. 왜냐하면 큰 공동체에 대한 아니 미국에 가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가 10,000명짜리도 있고 20,000명짜리도 있고 30,000명짜리도 있고 그런데 왜 이걸 통합하려고 하냐.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유지하고 어떤 발전시켜가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왜 이걸 큰 공동체로 통합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풀뿌리 민주주의적 시각과 철학을 가진 예.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과의 토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설득이나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겠죠. 예. 시도의원님들, 뭐 도의원님, 군의원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군수님이 있고 국회의원 있고 도의원, 군의원님이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 하시는 분들 제가 그때 2013년인가 제가 만나본 그분들이 더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는 철학적 가치적인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자, 지역구가 또 새만금 일대지 않습니까? 이제 기본 계획 MP가 지금 변경되는 이제 해를 맞고 있는데 지금 가장 뭐 중요한 과제 새만금에 있어서 어떤 점들이 좀 그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새만금의 핵심적인 과제는 29년까지 구축될 핵심 인프라들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예.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연결은 올 말에 될 거고요. 예. 예, 항만은 26년에 5만 톤짜리 2선석이 개항을 시작할 거고요. 예. 이것이 핵심 인프라가 지역 간 연결도로 남북 3축도로 포함해서 29년, 30년 연저리에 구축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게 가장 새만금이 달라지는 핵심적인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새만금의 이제 산업 연구 용지라든가 농생 용지, 문화 관광 용지가 있는데 사실 이 새만금 용지가 이제 그 부안 앞바다 쪽에서 생산되는 이게 전북 서남권에서 생산되는 해상풍력에 기반해서 알리백산단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알리백산단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걸 또 이제 그 제안하셨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한테는 메리트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핵심 인프라가 갖춰져 있죠. 공항, 항만, 철도가 고속도로까지 연결돼 있어 핵심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데다가 알리백까지 들어오면 지금 내년부터 EU가 탄소세를 붙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휴대폰이든 뭐 반도체든 예를 든다면 8개 품목부터 시작하는데 30년, 35년, 40년 가면서 품목을 확대하고 강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를 제품을 생산할 때 많이 배출되면 그만큼 세금을 붙이겠다는 거니까 이제 탄소 국경 조정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이름 발음이 어려워서 탄소세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붙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030년쯤이면 미국도 중국도 아마 이 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지역의 땅을 알리백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환시켜가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전력 공급망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여기 와서 했을 때 알리백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재화를 생산할 수출할 수 있는 이런 메리트가 하나 주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새만금 청장한테 이제 국제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가 면제되는 효과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게 국제투자진흥지구라는 제도가 그렇죠.
그 할인율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있고 광주에 있고 새만금에 일부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 핵심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알리백이 가능하지. 에너지. 알리백이 가능하지. 이 알리백이 사실 서남권 해상풍력이 속도를 내도록 이제 제가 독촉을 할 텐데 속도를 내면 일부는 26년 늦어도 28, 9년에는 알리백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알리백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확장된 산업구역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다고 하면 뭐 대한민국 기업들이 안 올 수가 없죠.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삼성도 알리백을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알리백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북 서남권하고 전남 서남권의 그 재생에너지 전기를 끌고 가서 용인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가. 저는 이건 단호히 반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삼성도 알리백 하려면 지방으로 내려와야죠. 네. 아니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해상풍력이네 태양광이네 원전이네 전기 생산해주고 그 퍼주고. 전기는 다 수도권에서 다 쓰고 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기업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에너지 주권을 잡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하실 말씀 많을 텐데 자 대광법 개정도 지금 시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뭐 헌법원 이제 뭐 저기 소원까지도 지금 이제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전북도당 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정북을 홀대하는 그렇죠. 겁니다. 인구 기준을 그렇게 100만 기준 뭐 인구 기준을 그렇게 처음에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 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런 기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이 지점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데 저희가 재정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뭐 계속 싸워가야 할 대목이고요. 돌아올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또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서 정말 3년 후에 정권 교체가 된다면 그 전에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3년 후에 국정과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으로 집어넣고 민주당으로 재집권 됐을 시에 그걸 저희가 반영시켜 가야 될 거죠. 그것이 마지노선이고 저희가 그 안에 계속 싸워야겠죠. 설득도 하고 싸워가야겠죠. 이제.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도당 위원장으로서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저는 김재부한 국회의원 이원택입니다. 저도 이번 22대 국회의원으로 재선이 됐는데요. 또 전라북도 민주당 도당위원장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우리 도당이 우리 도민들의 삶에 더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민주당 도당을 찾아가면 힘이 되겠구나 또는 하소연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도당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것을 민원으로 정책으로 비전으로 승화시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단독 추대된 이원택 국회의원이었습니다.